아산시가 SNS에 시정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놓고 비정규직 지회는 반민주 독재라며 아산시를 규탄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3대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 일가로 모두 9명의 가족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천안에서 여성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약 3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유망직종 설명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SNS에 시정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지회는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라며 아산시를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사회적 경제과 폐지 반대를 비롯해 교육경비 집행 촉구 등 아산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SNS에 올린 윤영숙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아산시. 이를 두고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은 정치적인 감사라며 아산시를 규탄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에도 시는 지난 17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배했다며 윤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에 달하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윤 지회장이 SNS에 공개적으로 시정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시 비정규직지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의 정책 등과 관련해 비판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것을 아산시의 명예실추와 신용 손상으로 판단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직의 경우 정치적인 권리인 공민권이 보장되는 민간 근로자인 만큼 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의 정책이나 이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한 사람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죠. 이건 독재인 거죠.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민주 독재라는 비정규직 지회와 정당한 징계라는 아산시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릴 재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와 대전시가 M버스 운행에 대해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전업체가 운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과 대전 간 M버스 노선 신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박경기 아산시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아산시가 지난 3월 아산시 4개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 송남중에 대한 사업비만 삭감했다며 아산시 돌봄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5년간 송악 지역의 청소년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와 아산시가 협약한 사업이지만 시가 해당 수요자들에게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했고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박경기 아산시장이 간담회와 기자회견에서 공공연하게
송남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당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매도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클럽,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세종에서 3대에 걸쳐 일가족 9명이 아너클럽에 가입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사온 박한길 애터미 회장과 도경희 부회장 부부. 이들은 지난 2015년에 각각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내외에 이어 지난해 말 태어난 손자까지 최근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3대에 걸쳐 9명의 전 가족이 모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 가족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낸 기부액만 11억 원. 3대 가족으로선 국내 최대 기부액입니다. 특히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를 통해서도 지난해 249억 원을 기부하는 등 2년 연속 순매출액 대비 2% 이상을 기부해왔습니다. 이 밖에 개인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박 회장은 나눔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니까 부자 된 다음에 돕겠다고 하면은 되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중요하고요. 3대 패밀리아너 중 국내 최대 기부액 달성을 축하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박 회장 가족의 나눔 DNA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세종시가 이런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미소를 띄우고 행복한 날이 점점 가까우기를 바라겠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여성의 일자리 구하기는 남성보다 더 어려운데요. 여성 구직자만을 위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개월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강지수 씨. 간호조무사를 그만두고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장에 나왔습니다. 그 전 경력 여쭤봐도 돼요? 중간에 이제 공부하려고 조금 쉬었었다가 최근에까지 간호조무사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종을 변경하고 싶어서 이제 구직하던 중에 이제 문자로 기업이랑 만날 수 있는 이런 박람회를 열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편하게 면접 볼 수 있었고 잘 됐어 이제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마련한 여성 일자리 페스티벌입니다. 5, 60대 중장년층에서 출산 후 경력 단절 여성, 이주 여성과 장애인까지. 행사가 열린 2시간 내내 북적였습니다. 8곳의 기업 인사 담당자가 나와 직접 면접을 실시했고 21곳은 간접적으로 채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맞춤형 창업 컨설팅과 AI 등 유망 직종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 페스티벌은 천안 여성을 위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그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인처와 또 구직자분들을 잘 매칭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쓸 거고요. 취업 후 사후관리에도 힘써서. 이 밖에도 매월 한 차례씩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열고 각종 직업 훈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옥외 광고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천안시의 옥외 광고 미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전통도예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옥외 광고물. 온기가 구워지는 불씨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의 흐름을 빛의 변화로 포착한 또 다른 옥외 광고 작품. 3D 입체 페인팅으로 한 그루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나무 한 그루들이 숲을 이뤄가듯 무수한 광고들이 모여 도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후 변화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연을 보호하고 더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번째로 열린 천안시 옥외 광고 전시에서는 단순 정보 표출을 넘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옥외 광고물의 미래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나무, 호두 껍질 등 친환경 소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살린 작품과 버려진 병뚜껑을 재활용한 옥외 광고물도 전시됐습니다. 기존 광고물은 단편적으로 평면적인 것만 추구했다면 근본 대상전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소재라든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가 사용한 그런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 간판이 옥외 광고물이 개선이 된다면 그 천안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새롭게 변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옥외 광고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천안시청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지원할 학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하반기 중으로 학교 변호사와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현수막 청정 지역에 조치현읍 번암 사거리와 종촌동 너비뜰 교차로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세종시는 도시미관 관리 등을 위해 이 두 곳을 현수막 청정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은 상업 현수막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공공기관 등에도 협조를 구해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대평동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인근 등 3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루 한 차례 이상 순찰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책만 대여하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없겠죠. 도서관이 이미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하반기 마음 편한 아이 편한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두정도서관이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유아와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 테니 집중! 아셨죠? 먼저 마음 편한 교구놀이 방긋방긋 미술놀이를 준비했네요. 또 먹거리 치유인 요리조리 푸드 테라피 등을 운영하는데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답니다. 또 오감을 자극하는 교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엄마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도 키우고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책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참여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니까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두정도서관 041-521-3901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두정도서관으로 고!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공연 안내해 드릴 테니 귀 쫑긋 아셨죠? 천안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엽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 밀착 맞춤형 공연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답니다. 먼저 오는 31일에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음악동화 오페라의 요정들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페라 음악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재해석을 했는데요. 넘치는 생동감으로 여러분의 환상의 세계로 초대할 겁니다. 이어 오는 9월 2일 오후 3시와 5시에 진행되는 해설과 함께하는 댄스 콘서트 여름동화도 기대해보세요. 여름동화 공연은 여름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무용이라는 장르로 상상력과 재미를 더해 선사할 겁니다. 어때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은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 증진을 위해 준비한 만큼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천안예술의 전당 누리집이나 041-900-185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자!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천안시 병천면에 자리한 지성인의 산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갑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들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살리기에 나섰네요. 거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첫 걸음이란 것 명심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직원 학습동아리인 에코인사이트, 캐만사, 그린워커스가 그 주인공인들인데요. 캐만사는 캠퍼스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이들 동아리 모두 지난 3월부터 합동으로 환경을 살리고자 공동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답니다. 버려지는 교내 현수막을 수거해 쓰레기를 담는 대형 가방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업사이클링을 통해 버려지는 제품에 새 가치를 더하는 좋은 일을 해오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을 돌며 쓰레기도 줍고 교외로 나가서 활발히 환경 정화 활동도 벌이고 있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최고! 최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와 따뜻한 이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인 공공시설을 짓지 않아도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천안시가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 신부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4년 A건설사는 도로와 완충 녹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3년 뒤 아파트 단지는 완공됐고 동별 사용 승인을 받아 주민들은 입주했지만 건설사는 약속했던 공공시설을 짓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준공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천안시는 2017년 건설사를 상대로 당초 공공시설을 지으려던 땅이라도 내놓으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공공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동별 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엔 예정 토지를 무상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앞서 1심과 2심은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별 사용 승인과 준공검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건 준공검사와 동시로 봐야 한다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예정된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천안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별 사용검사만 받았지만 사실상 준공검사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 탓에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반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이제 소송을 해서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대법에서 파기 환송해서 지금 그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추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 비슷한 이유로 기부 체납을 미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9세에서 24세까지가 대상이며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생활비나 학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건강과 법률, 상담 등 8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 지도사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헬스, 뭐 그냥 유산소 운동 뛰는 거 그런 거 사실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해도 재미있구나라는 거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리다 보니까 그 들리는 이야기로 나도 한번 주변에서 해보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들 처음 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몸은 힘들지만 너무 재밌는 운동인 것 같고 이제 제 2의 지소연을 노릴 만큼 열심히 해서 진짜 수원 풋살 왕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축구 보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K리그 경기도 챙겨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운 지 2주차 됐고 막상 해보니까 힘들기도 한데 되게 다 같이 하고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친구 따라서 풋살 동호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공 차는 법을 모르니까 막 발톱 빠지고 멍들고 이랬는데 지금 뭔가 차는 법도 알고 하니까 더 재밌게 찰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